회차에는 저희 생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이제 생태 전문가, 생태 전문가? 네, 강화대학교 생태 갑자기? 전문가 안수경 선생님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묻다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여기 네, 잘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유튜브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묻다라는 책은 매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살처분에 관해서 어떤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관련해서 이제 안수경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일단 이 책을 먼저 읽어보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여름방학 때 그 생태 연수 이런 거를 이화여대 교수님, 그 최재창 교수님한테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원래 강의를 잘 하시긴 하는데 엄청 격앙된 목소리로 그 구제역 그 파동 때 이 동물들을 살처분했던 그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막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신문에 이제 기재하셨던 이런 글도 보여주시고 하나 아이디어를 이제 뭐 국회에 제안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그 살처분을 시켜라라고 최종 결재 도장을 찍는 그 윗사람이겠죠. 뭐 장관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살처분 현장에 동행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걸 제안 중이시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살처분이 잘못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동원된 인력들이 그 처참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인간들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얘기하면서도 막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데 그거를 도장 찍고 그냥 살처분 시켜 몇백만 마리 뭐 이렇게 결정하는 그 사람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이 그 현장에 동원해서 그 동물들이 아우성치는 그 모습과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참담한 심정을 함께 겪는다면 다시는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되게 침착하고 유머러스하신 분인데 정말 그 격앙된 목소리로 막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기는 그 동물들을 산채로 매장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컸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나는 전혀 모르고 살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터에 선생님이 이제 주신 목록에 이 책이 딱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이번에는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부탁드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연수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뉴스에서 살처분을 맞아요. 한다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그렇구나 보다. 안 됐네.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진짜 이 책을 읽으니까 그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의 입장은 또 어떠하면 그 묻히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한 줄평. 한 줄평. 요게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몰랐던 세상, 내가 무지했던 관심 끄고 살았던 세상에 대해서 또 알게 되면서 마음이 무겁고 사실 알게 되는 게 또 불편하기도 한데 뒷부분에 가면 좀 희망이 보이는 맞아요. 내가 무관심했던 분야에 어떤 만행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또 그 주변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걸 바꾸고 싶어 하면서 힘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게 좀 끝에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걸 그쵸. 알게 되어가지고 맞아요. 네 읽어보시죠. 불편한 진실과 그 뒤에 숨어있는 희망. 네, 이렇게 네 멋지네요 한 줄.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신 건데 안 그래도 맨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전시해 오는 이야기가 네, 굉장히 유치원 좀 아이들도, 따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이 이렇게 끔찍하게 마무리되면 어떡하지라는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마무리를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희망이 조금 보이는 햇살이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책이어서 굉장히 좀 읽으면서 충격도 있고 또 다짐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유치원 아이들 부분도 인상적이고
그 전시회에 왔다가 작은 그림이 얼마냐고 이제 어떻게 물어봤던 네. 남성이 있었는데 팔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뭔가 되게 창피한 것처럼 도망가는 뒷모습이 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제사라도 지내주고 싶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찡하면서 네, 맞아요. 그런 마음들을 낸다는 게 사람들이 또 좋고 그리고 또 그 군인 자기가 복무하는 동안에 그 현장에 동원됐는데 그게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전시를 보러 다니는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걸 보게 됐고 또 뭔가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걸로 좀 그 자기의 상처와 그 동물들 죽음을 당한 동물들에 대한 미안함을 좀 해소하고 싶었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게 좀 아직 살만하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무지한 행동을 했지만 뭐 희망이 좀 있겠구나 이런. 맞아요. 사실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지만 또 그것을 회복하기 네, 위해서 네, 네,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 보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큰 파괴력을 그렇죠.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알게 되면서 이런 회복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사 부분이 참 인상 깊었던 네, 것 같아요.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살처분이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제사를 떠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거기까지 마음이 나아갔다는 게 되게 찡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본인은 별 상관도 없는데 그러게요. 그 동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분이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환경과 생태에 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질문지를 받고서는 네. 나는 언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좀 신경이 쓰이고 그냥 눈 못 감겠고 네.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던한 별로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작은 이제 아들을 둘째를 낳고 그 아이가 피부가 이제 아토피가 100일 지나면서부터 나타났는데 그게 잘 병원에서는 안 고쳐지니까 알아보니까 이게 환경 문제랑 관련이 있고 먹거리, 농약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유기농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근데 거기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날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몸에 나쁘고 환경이 얼마나 안 좋고 그런 거를 접하면서 더 이제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때 환경과 관련한 맞아요. 독서를 했는데 환경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즐거워할 것 같아요. 2학년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러 오겠는데요. 네, 물어봐 주러 오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도 한번 좀 잘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주제를 포인트로 옮겨서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구제역 그리고 살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구제역이라고 했을 때 질병인 거는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네네네. 동물 사이에 도는 뭐 우리 친구들은 역병이다. 잘 모를 수도 네, 있겠네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여기 강화도에서도 그 구제역 그 조류독감이 많이 네. 그렇구나 여기는. 그래서 대교 건너올 때 보면은 뭐 차량 소독도 맞아요. 가끔씩 네. 하기는 하고 그쵸. 하더라고요. 여기 돼지열병이 한번 돈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독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책에도 강화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맞았어요. 네, 강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구제역이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구제역은 근데 뭐 그 위키백과에 찾아보니까 그 소, 말, 뭐 돼지 이렇게 해서 발이 그 두 개로 이두족이라고 했나 뭐 그쵸, 뭐 아무튼 이렇게 생긴 네네 친구들. 그렇게 그 굽이 이렇게 생긴 그런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감기 같은 병이라고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책에서는 그게 예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병이고 사실 이 동물들에게는 감기처럼 며칠 좀 이렇게 쉬고 잘 살펴주면은 잘 낫는 병이라고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 뭐 구제역이 돌았다 혹은 AI가 돌았다는 큰일이 난 네. 것처럼 네. 진짜 이건 아예 백신도 없고 고치지 못할 병처럼 보도가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당연하게 저도 살처분이 당연한 건 줄 그렇죠.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살처분이란 걸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책에서 거의 음, 알게 되는 거니까 책에 따르면은 어, 사실은 살처분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음, 이게 축산업 유통 때문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발생하고 뭐 90일이었던가요? 그게 자연 백신을 하지 않고 백신 조치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 질병을 해결 이제 하지 못한 음, 나라에는 수입이 이제 규제가 되는 이런 음, 통상 그런 규정들이 있나 봐요. 네, 교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수출길이 막힐까봐 미리 음, 과잉 진압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음, 살처분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음, 사실은 그때 죽은 동물들이 뭐 몇백만 마리인데 실제로 질병에 걸렸던 음, 동물들의 숫자는 한 100마리 정도밖에 안 음, 되는 기록을 보고 너무 말이 안 나오는 진짜 맞아요. 마음이 쿵 하고 네. 내려앉죠. 인간이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러게요. 것인지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큰 병도 아니라고 음, 하는데 이제 돈의 논리 때문에 음, 사실은 우리가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사진을 보고 정말 이게 무슨 사진인지 잘 이제 처음 책을 펼쳤을 때는 음, 몰랐는데 그 사실은 그게 갑자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그 매몰지 음, 땅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아무렇게나 뭐 생수 공장 옆 근처에도 음, 파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살아있는 동물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비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이제 부패하면서 음, 발생시킬 그 유독 물질 맞아요. 같은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네, 맞아요. 여기 책에서 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곰팡이가 막 피어 있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이렇게 부추 같은 걸 수확을 해서 또 내다 팔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사실 결국 인간이 불러온 재앙을 그대로 인간이 맞아요. 맞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정서상으로 무조건 안 된다, 뭐 육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합리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 우리도 우리 목을 올가매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차는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쵸. 있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뭔가 기후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전염병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도 다음 전염병이 또 금방 찾아올 수 음, 있다는 이런 경고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음,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올해 작년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맞아요. 갖게 된 거는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경각심을 들더라고요. 가지게 됐죠. 맞아요. 정말 우리가 한 나쁜 행동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그쵸. 자각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육식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채식이랑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비거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채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채식이 바람직한 생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또 그 육식을 포기하는 거는 너무 좀 높은 목표인 것 같고 맞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채식하는 사람들 중에 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느 한순간 갑자기 못 먹게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원래는 잘 먹었는데 치킨도 막 잘 시켜 먹고 했는데 어느 날 마치 그 치킨이 우리 집 내가 키우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딱 대입이 되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막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결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못 어느 먹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거기가 삼성면인가 부릉면은 아니었던 것 같고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아직 문을 안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동네를 이제 좀
산책을 하는데 그 동네에 소를 키우는 축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냄새도 나는데 그게 좀 오전 일찍이어서 그런지 제가 지나가니까 소들이 이렇게 뭐 풀을 먹다가든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망울 보는데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소들이 사는 환경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 그쵸. 여기 보면은 뭐 돼지가 엄청 깨끗한 동물인데 그 맞아요. 똥을 거의 한 번도 안 갈아줘가지고 더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네. 똥에 식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되게 좁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면서 내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을 딱 마주하는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간 나도 고기를 못 먹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긴 했는데 아직은 채식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야 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사실은 채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치킨을 한 마리 먹기 위해서 내가 키우던 닭을 내가 목을 비틀어서 걔를 죽이고 털을 다 뽑아서 삶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육식을 많이 소비하지는 못할 텐데,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 고르듯이 그냥 슈퍼에 가면은 동물이 아닌 이렇게 포장된 상품으로 그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불편함이나 뭐 그런 걸 느낄 겨를이 없으니까 조금 더 육식을 많이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채식이 필수는 아니지만 글쎄 지향해야 될 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육식과 채식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게, 저는 일단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당장 육식을 끊어야 해라고 해서 뭐 바로 채식으로 옮겨가진 솔직히 네네. 못하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이때까지 이 육식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아마도 공장제 축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좋은 윤리적인 방법인 것 육식을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정당한 방법으로 뭔가 이게 환경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다면은 내가 육식을 조금 줄이고 또 약간 공정하게 혹은 정당한 윤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게 도축이 된 고기를 먹는다면은 조금은 이 구조가 개선이 되지 그쵸.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소비를 통해서 기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협을 이용하는데 고기는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사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마트에 가도 동물복지 유정란 네, 이런 걸 많이 맞아요.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동물들이 뭐 이제 사육이 될 때에도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면 당연히 이제 원가가 비싸지니까 우리가 사 먹는 소비자 가격도 비싸지겠지만 그런 것 정도도 좀 감수해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기여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채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그렇죠. 있어요. 너무 어려운 목표니까. 네, 너무 어렵고 왜 해야 돼요? 채소만 먹고 어떻게 네. 살아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고기가 없으면 하는데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다른 방향도 있고 우리가 맞아요.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채식이 아니라 완전한 채식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 이거니까요. 조금이라도 공존 쪽으로 가는. 네,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할 권리는 없는 거니까요. 되게 그런 생각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소비하고 있나? 내가 걔네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책 밖으로 나올 건데요. 네. 이 책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이게 지금 제가 하도 좀 많이 붙여놔가지고 어느 부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긴가 봅니다. 이 책이 어느 부분을 읽으면서 그 유대인 학살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동물들을 이렇게 다
비슷하네요. 그 유태인을 그 가스실에 몰아넣고서는 음. 가스를 틀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학살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살아있는 원래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묻도록 살처분는 규정에도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냥 다 구덩이에 몰아넣고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던데 그게 굉장히 닮아 있으면서 모르면 이게 잘못된 건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그 나쁜 악한 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거기 침묵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유태인 학살이 있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재판을 하는데 어떤 유명한 인류 학자가 그 한나 아렌트라고 네, 악의 평범성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가스실에 그 가스가 나오도록 버튼을 누른 사람 중견 그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을 재판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못해 처먹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가장이고 저녁 식사 전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기도하고. 드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주어진 일대로 뭐 원래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쩌겠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게 되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뭐를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잘못된 부분이 행해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다라는 걸 좀 비판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 맞죠.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악을 알게 되었고 또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거의 몰랐잖아요. 거의 모르죠. 네, 이게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네, 걸 그쵸. 몰랐는데 사실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동물을 산채로 묻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간단한 법칙인데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 라는 되게 그래야 되는 건가 네, 보다라고 그래야 생각했던 되는 거죠 건가 저희도. 보다 이렇게 뭔가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알지 못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동물권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3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동물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 책을 좀 찾아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혹시 선생님께서도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동물권에 대해서는 뭐 이 책이 거의 첫 번째 네. 입문서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다른 추천할 만한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했다가 여러 번 그게 입에 익어가지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반려동물입니다, 선생님. 근데 다음번에 제가 또,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랬더니, 선생님, 반려동물이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반려동물이라고 정말 언어를 바꾸면은, 맞아요. 내가 그냥 장난감처럼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갈 동물이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건데, 실상은 우리가 또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키우지 않긴 한데,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정말 반려로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유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이 맞아요. 뭐 TV에 나오면은 그 종이 이제 잘 많이 팔리고 그러다가 또 그 유행이 사라지면 그 종이 굉장히 많이 버려진대요 또.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맞아요. 무지함이라고 해야 될까 참 동물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추천해줄 만한 그런 작품들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마 동물에 관해서는 저희도 동물권이란 개념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맞아요. 안 돼서 그런 새로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 책 묻다를 읽고 좀 동물에 관해서 이제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저도 리스트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동물을 다뤄온 너무, 방식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잔혹하네요. 그렇죠. 동물원 같은 것도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요즘은 많이 그쵸.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평화로운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되게 그냥 그냥 모르고 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하게 놀러가는 장소라고만 생각했는데 동물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한 거죠. 그쵸. 어. 그쵸. 맞아요. 정형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대요. 그 심리적으로 너무 네, 스트레스를 네, 받아가지고 애가 막 한 곳을 뺑뺑 돌고 네, 이런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동물에 관해서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생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동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책을 찾아 읽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마 댓글을 달아주지 않을까요? 오, 네, 댓글 좋습니다. 댓글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댓글 이벤트로 같이 읽을 만한 책이나 혹은 웹툰,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시면 안수경 선생님과 제가 이제 함께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아주 어려운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께만 상품 있나요? 상품을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묻다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더 재밌게 들으셨을 거고 또 안 읽으신 분들도 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 하시면서 또 봤을 것 같아요. 책이 또 그렇게 길지 않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진이 많아요. 네. 사진이 굉장히 생생하게 읽으실 수 있을 맞아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한 줄 평을 남겨주시거나 또 같이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떠셨나요? 첫 데뷔 무대인데요. 그렇죠. 네. 네. 짜잔. 책 얘기를 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봐주지 않을까? 이 맞아요. 영상을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열심히 네. 강력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제 촬영을 마치겠는데요. 선생님, 저희 처음에는 안녕하시겨로 인사를 했다면 마지막엔 또 시그니처 멘트가 있거든요. 네, 이 뭔가요? 영상을 2번 보라는 의미에서 2번 보시겨. 멘트 너무 멋지네요. 네, 고윤미 선생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저희 마지막 멘트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2번 보시겨.